그날 아침 서울 근교의 평범한 아파트 주방에서 나는 서 있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골라 걸었던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며느리 은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하듯 말했다. 아버님, 이제부터 월세를 내시거나 다른 데로 가세요. 우리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요, 부담. 그게 은경이 나를 부르는 말이었다. 아들 현우는 뒤에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크게 웃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지어지는 그런 작은 미소. 얼마나 내면 되나? 내가 물었다. 은경의 눈이 반짝였다. 싸움이 될 줄 알았나 보다. 한 달에 200만 원이요. 공과금 별도. 시세보다 싼 거예요. 정말로요. 200만 원 1987년에 아내 민지와 함께 산 이 집에서 현우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마당이 있는 이 집에서 2003년에 모기지 대출을 다 갚았던 이 집에서 합리적이군. 내가 조용히 말했다. 며칠만 시간을 줘. 정리할 게 있으니까. 금요일까지예요. 은경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이미 나를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아버님, 밤에 TV 소리 좀 낮춰주세요. 우리처럼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68세였다. 5년 전 퇴직했다. 민지가 암으로 떠난 직후였다. 그 병이 우리에게서 모든 걸 앗아갔고 결국 그녀마저 데려갔다. 6개월 후 현우와 은경이 나를 설득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집이 너무 커요. 현우가 말했다. 그 말을 믿은 게 실수였다. 그 오후 나는 전화를 걸었다. 단 한 통, 박 사장님. 반대편 목소리가 따뜻하고 익숙했다. 오랜만이네요. 준호야, 부탁 하나 할게. 뭐든 말씀하세요. 아시잖아요. 농장 위 아파트 아직 비어있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보성차 농장 위거요?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이세요? 아들 근처에 계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나요? 계획이 바뀌었어. 내가 말했다. 금요일까지 준비해줘. 알겠어요. 차 보낼까요? 아니, 내가 알아서 갈게. 목요일 저녁, 현우가 일찍 귀가했다. 보통 IT 컨설팅 회사에서 7, 8시까지 일하던 녀석이 5시밖에 안 됐는데 왔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나는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많지 않았다. 평생이 몇 상자로 압축되는 게 우스웠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일로? 현우가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비비 꼬았다. 월세건 은경이 좀 과했다고 해요. 150만 원으로 하고 공과금은 빼는 게 어떠세요? 나는 셔츠를 접었다. 관대하네. 그럼 계속 계실 거예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나? 키는 나처럼 180cm였지만 속이 쪼그라든 것 같았다. 오랜 세월 가까이 있어서 못 봤던 걸까? 아니, 현우야. 안 그럴 것 같아.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심이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일도 없는데. 연금으로 어떻게 사세요? 요양원에 가고 싶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은경이 절반 양보하려고 하는데 애처럼 구시네요. 나는 가방 지퍼를 올렸다. 현우야, 내 엄마가 나한테 한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현우가 눈을 깜박였다. 뭐요? 거기 있었는데 누구도 너를 작게 만들지 마, 지성아. 가족이라도 그땐 이해 못했어. 이제 알 것 같아. 그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도우려는 거잖아요. 정말. 나한테 보이는 건 내들 스스로를 위해 내 존엄을 빼앗으려는 것뿐이야. 맙서사, 아버지. 6개월이나 공짜로 살게 해줬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작년에 내가 빚에 빠졌다고 해서 넘겨준 집 은경 사업 때문에 엄마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 한 번도 지연 없이 갚았던 모기지. 그 집 현우의 입이 벌어졌다 다퉜다.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맞아. 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대가가 뭔지 기억해. 금요일 아침 8시 차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준호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내렸다. 나이든 나만큼인데 여전히 날씬하고 날카로웠다. 은경이 주방에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창을 보며 인상을 썼다. 아버님, 요양원 가는 차요. 그런 셈이지. 시간 잘 지키네요. 쉐이크를 홀짝였다. 짐 다 챙기세요. 그 방 홈짐으로 바꿀 거예요. 이미 계획 세웠군. 현우가 파자마 차림으로 내려왔다. 아버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미 해결됐어. 내가 말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은경이 열자 위아래로 훑었다. 같이 평가하듯. 박지성 씨 모시러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은경이 돌아섰다. 현우야, 오늘 방 취수제. 월요일에 기구와 준호가 가방과 상자 2개를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민지의 물건은 창고에 맡겼다. 그녀의 사진책이나 할머니의 퀼트. 현우는 관심 없었으니까. 이게 다예요. 현우가 물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월세 내거나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는 거야? 하지만 어디로요? 혼자 못 사세요. 이 시장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은경이 돌아왔다. 가시기 전에 지하실 리모델링 할 거예요. 거기 뭐 남았으면 버릴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하실. 현우의 요람과 누나 수민의 인형집을 만든 작업대가 있던 곳, 사고로 수민을 잃기 전 민지와 주말에 가구를 고치며 모든 걸 이야기하던 곳. 필요한 건 없어. 왜 내가 말했다. 준호가 차 문을 열었다. 뒷좌석에 앉았다. 창으로 현우가 현관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은경은 이미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님, 준호가 물었다. 집으로. 내가 말했다. 집으로 가. 우리는 서울교회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도시가 멀어지고 언덕과 농지가 펼쳐졌다. 10월 말, 단풍이 마지막 빛을 발했다. 민지가 이 계절을 사랑했다. 나무 사진 찍으려고 차 세우라고 하곤 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사유도로로 들어섰다. 문이 열려 있었다. 표지판에 박씨 차 농장, 1995년 설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경이 퇴직 전에 뭐 했냐고 물은 적 있다. 농업이라고 했지? 거짓은 아니야? 차잎은 농업이니까. 말하지 않은 건 박씨 차 농장이 전남 보성의 200에이커를 차지하고 연간 1만 5천 케이스를 생산하며 녹차와 홍차로 국제상을 탔다는 거, 사라는 1,200억 원쯤 된다는 거, 많은 걸 말하지 않았다. 본관이 보였다. 민지가 5년간 개조한 빅토리아 스타일 농가. 유리와 현대적 선으로 된 시음실이 아침 햇살을 받았다. 그 너머로 차바디 지평선까지 펼쳐졌다. 준호가 차고 위 아파트로 차를 세웠다. 민지가 아프기 전 완성한 곳, 오은태 코티지라고 불렀다. 본관이 커지면 줄이는 곳. 살지 않았다. 민지가 떠난 후 못했다. 집은 그녀로 가득했다. 현우와 사는 게 빈자리를 채우는 길 같았다. 하나의 구멍을 메우려 다른 구멍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이준호가 말했다. 냉장고 채워뒀어요. 마가렛이 스튜 만들어 동결했어요. 마가렛, 농장 매니저 아내. 15년간 시음실에서 일했다. 민지 장례 후 몇 달간 캐서롤 가져왔고
추모식에서 함께 울었다. 고마워, 준호야. 모든 걸. 정말 혼자 사시겠어요? 혼자가 아니야. 집이야. 첫째 주, 현우에게 연락 안 했다. 밭에서 일꾼들과 마지막 차입을 수확했다. 손이 작업을 기억했다. 클러스터 선택, 빈 무게. 매니저 톰이 반겼다. 도시 생활에 젖었나 했어요. 방문이었어. 내가 말했다. 아들 잘 지내? 배우는 중이야. 둘째 주, 현우가 전화했다. 음성 메일로 갔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네 번째에 받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며칠째 연락했어요. 바빴어. 뭐로요? 괜찮아요. 제대로 먹고. 괜찮아. 리모델링은 어때? 그건 됐고요. 이야기해요. 찾아갈게요. 어디 사세요? 안전한데 월세 낼 수 있는데 왜 침묵? 아버지, 생각해봤어요. 월세건 잘못이었어요. 너무 서둘렀어요. 그랬지? 돌아오세요. 월세 없어요. 그냥 오세요. 왜? 왜 날 원해? 대답이 안 나왔다.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니까요. 몇 달 만에 솔직한 말이다. 하지만 부족해 전화를 끊었다. 셋째 주, 은경이 전화했다. 흥미로웠다. 은경은 직접 안 걸었다. 아버님, 은경이에요. 월세건으로 잘못했어요. 돈 스트레스에 화풀이 했어요. 미안해요. 사과 고마워. 돌아오실 거예요? 아니. 왜요? 사과했잖아요. 은경아, 물어볼게. 퇴직 전에 뭐 했는지 알아? 농업, 농장 관련이죠? 그런 셈이지. 어쨌든 돌아오세요. 현우가 그리워해요. 그리고 도와줄 게 있어요. 뭐? 새 사업 시작해요. 지속 가능 패션 온라인 부티크. 스타트업 자금 필요해요. 3천만 원 저축 있으시죠? 이자 쳐서 갚을게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은경아, 내가 적합한 투자자가 아니야. 왜요? 제 비전 안 믿으세요? 비전은 괜찮아. 하지만 가족과 사업 섞기 싫어. 말도 안 돼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죠. 맞아. 가족은 그래야 해. 전화를 끊었다. 넷째 주, 법무법인에서 편지가 왔다. 현우와 은경이 내 안녕을 걱정하며 영양평가를 고려 중이라고. 불안정해서 생활 결정 못할 수 있다고. 내 변호사 패트리시아 첸에게 전화했다. 20년간 일했다. 민지와 농장 구조화 도왔다. 낚시해요. 패트리시아가 말했다. 원인 없이 강제 평가 못해요. 역량 저하 증거 있어요. 아들 집 나와서 며느리 사업 투자 거절했지? 완벽히 합리적이에요. 답장할까요? 아직. 더 줄을 풀어보자. 다섯째 주, 현우가 농장에 왔다. 시음실에서 마가렛과 주문 검토 중이었다. BMW가 멎었다. 1년 안 된 차, 빚이 많다면서 어떻게 샀나. 시음실에 들어서서 멈췄다. 주위 둘러봤다. 바빴다. 토요일 오후, 결혼 파티가 프라이빗 투어 중 30명 웃으며 우리 차를 즐겼다. 민지와 나의 사진들, 상수여식, 리본 커팅. 도와드릴까요? 마가렛이 물었다. 박지성 찾는데요. 누구세요? 아들이에요. 마가렛 눈빛이 변했다. 가능한지 봐요. 사무실로 왔다. 현우 오는 걸 보고 피했다. 왔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보낼까요? 아니. 기다리게 해. 곧 갈게.
15분 기다리게 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파티가 우선이었다. 프리미엄 경험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그들이 차 플라이트로 안정되자 시음실로 갔다. 현우가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전남 차상 시상식에서 민지와 나 엄마예요. 나를 안 보고 물었다. 그래. 행복해 보이지? 여긴 뭐예요, 아버지? 박씨 차 농장. 내 엄마와 내 거? 농장. 아버지 거예요. 그래, 주의 봤다. 고급 인테리어, 전문 디자인, 고객들. 이게 얼마예요? 중요한가? 아버지,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두셨어요. 은경과 내가 자비 베푸는 줄 알게? 내들이 그렇게 대했지? 자비 달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말씀하셨어야죠. 왜? 더 잘 대할까봐? 소유물 때문에 존중할까? 사람이 아니라 대답 못했다. 엄마와 25년 쌓았어. 꿈과 대출로 시작했지? 갚을까 두려웠어. 하루 18시간 일, 처음부터 배웠어. 실패가 성공보다 많았지만 포기 안 했어. 몰랐어요. 묻지 않았잖아. 퇴직할 때 평범한 직업이라고 가정했지? 내 집에 올 때 의존한다고. 가정했어.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을 때 내가 누군지 보고 싶었어. 불공평해요.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언제 그냥 전화했어? 뭘 달라고가 아니라 안부만. 엄마에 대해 물은 적 혼자 어떻게 지내는지. 나를 사람으로 본 적 현우 입이 열렸다 닫혔다. 엄마와 내가 공유한 마지막 거라서 집 줬어. 그녀 없이 못 살겠어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새 추억 만들까 했지? 그런데 내 선물의 월세를. 집이 아버지 거였어요. 은경이 그녀 아빠가 다운 페이먼트 도왔다고. 그녀 아빠 한 푼 안 줬어. 모기지 완납했지? 서류 봐, 박홀딩스 LLC야. 나야, 현우야. 이곳이야. 현우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해 안 돼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외롭고 슬퍼서 내와 재연결되려 했어. 사람으로 알까봐의 자원이 아니라 착각이었어.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요. 시음실 봐서 왔지? 돈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 있었어. 나를 못 봤다. 현우야, 난 내 아버지야. 사랑해. 영원히. 하지만 내가 된 사람이 싫어. 더 이상 괜찮은 척 안에 파티가 떠났다. 마가렛에게 감사했다. 창밖으로 차바디 가을 햇살 아래 펼쳐졌다. 민지가 말했지, 이 시간이 제일 좋다고. 모든 게 금빛으로 변할 때 뭐 원하세요? 현우가 물었다. 집으로 가. 내가 어떤 남자일지 생각해. 거울 속 사람이 만족스러운지. 나와 관계 원하면 이야기하자. 평등하게. ATM도 짐도 아니야. 아버지야. 미안해요. 울었다. 진심으로. 알아. 하지만 미안은 말뿐이야. 변화를 봐야 해. 현우가 갔다. 사유도로로 사라지는 BMW를 봤다. 마가렛이 홍차 한 잔 줬다. 힘들었네요. 그래. 돌아올까요? 모르지. 올지도 안 올지도. 안 오면 차를 홀짝였다. 2019년 빈티지. 민지가 살아있을 때 수학했다. 배럴 선택 도왔다. 살아갈게. 차 만들고. 나답게. 2달 지났다. 농장이 겨울 휴면에 들었다. 새 빈티지 출시, 좋은 리뷰. 새 어시스턴트 매니저 소피 고용. 열정과 세심함이 민지 닮았다. 현우 안 불렀다.
은경이 한 번 사업 투자 재고하냐고. 거절했다. 인사 없이 끊었다. 1월에 전남 차상 갈라갔다. 새 메달 땄다. 지역 신문이 은둔 차 농장 주인, 레이더 아래 제국사타 기사, 최근 풀타임 복권하고. 틀렸지. 퇴직 아니야. 그냥 길 잃었을 뿐. 다음 아침 현우가 왔다. 예고 없이 문 앞 말랐고 피곤해 보였다. 들어올까요? 비켰다. 주의 봤다. 단순하지만 편안. 민지 사진, 책, 큰 창으로 차밭. 좋은 곳이네요. 나한테 맞아. 아버지 말씀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남자인지. 싫었어요. 초대 없이 앉았다. 은경과 별거 했어요. 지난달 나왔어요. 유감이야. 정말. 결혼이었어요. 실패한 결혼에 기쁨 없어. 편의적 파트너십이었어요. 편에 끝나서. 아버지 돈 원했어요. 나 통해 못 얻자 다른 데서. 사업 파트너와 6개월 불륜이었어요. 미안해, 진심이었다. 집, 아버지 집 돌려줄게요. 내 거야. 졌잖아. 자격 없어요? 이제 알아요. 더구나 거기 못 살아요. 방마다 아버지 대했던 게, 엄마가 당연시했던 게 떠올라요. 뭐 할 거야? 아파트 구했어요. 화려한에 BMW 팔아요. 내 빚 갚아요. 내 멍청함으로 생긴 거? 다시 시작해요. 좋은 계획이네. 치료도 받아요. 아버지와 관계 설명하라고 해서 못했어요. 사실만 알았지 아버지 안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와 농장 시작했어. 바빠서 시간 덜 줬지? 내 탓도. 하지만 수민이 죽고 부모 탓하며 멀어졌어요. 더 잘 지켰어야 했다고, 수민. 15년 후에도 아프다. 사고 탓 아니야. 우리 탓도 아니야. 그냥 끔찍한 일이야. 이제 알아요. 15년 화풀이 했어요. 엄마 아프고 대처 못해서 더 일하고 멀어졌어요. 죽은 후 아버지 주변에 있으니 실패 떠올라요. 현우야, 아니. 끝내게 해요. 아버지 오시니 이른 시간 메우려 했지만 원망도 있었어요. 엄마와 풀라이프, 사업, 목적. 난 그냥 흘러갔어요. 은경이 월세 밀자 허락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나 필요하다 느껴서. 항상 필요했어. 돈 말고. 이제 알아요. 침묵 흘렀다. 밖에서 홍관조 한 쌍이 단풍나무에 앉았다. 눈 속 빨강. 물어볼게 현우가 말했다. 왜 자격 없는데 집 줬어요? 엄마와 나한테서 실질적인 걸 주면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할까 해서.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시도 후회 안 해.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갑자기 말했다. 농장에서. 차 모르지만 배울게요. 시스템, 조직 좋아해요. 사업 쪽 도울게요. 왜?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지속되는 거 엄마와 아버지 쌓은 걸 배우고 싶어요. 아직 아버지와 시간 보내고 싶어요. 현우 얼굴 봤다. 진심. 하지만 약해 보였다. 깨지기 쉬웠다. 한 조건으로. 뭐든. 밑바닥부터. 밭에서 일꾼들과 사업 만지기 전 차 키우는 법 배워. 진지한지 증명해. 지름길 아니야. 얼마나. 필요한 만큼. 한 계절, 두 계절. 톰이 준비됐다고 하면 다음 이야기. 할게요. 뭐든. 아침 6시 시작이야. 춥고 육체적. 주인 아들이라 일꾼들이 힘들게 할 거야. 버틸게요. 보자 일어났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직 고마워마. 가지치기 시즌 끝나고 고개 끄덕이고 문으로 갔다. 멈췄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5천만 원 대출과 희망으로 시작했다고. 사실. 그래. 90년대에 어디서 5천만. 40세쯤. 엄마와 차 팔고 콘도 2차 모기지. 간신히 산 거. 둘이 새 직업하며 첫 차밭 심었어. 멍청하고 무섭고 최고 결정이었어. 모든 걸 걸어내요. 그래. 함께 쌓고 우리 넘어 지속되는 걸, 아름다운 걸 창밖 차밭 봤다. 눈 아래 잠든 봄 기다리는? 했나요? 그래. 했어. 현우 다음 월요일 5시 45분에 왔다. 작업복과 신발, 농장 본 적 없어 보였다. 토미 마누엘 및 가지치기 배정. 가장 경험이 많고 무능 용납 안 하는? 창에서 봤다. 텃밭에서 잘못 자르고 고쳐지고 다시. 마누엘 몸짓이 짜증. 시간 걸릴 터 안 될지도. 일주일, 한 달 후 포기할지도. 또 다른 단계일지도. 어려워지면 사라질. 하지만 아닐지도. 아들이 엄마와 내가 배운 걸 배울지도. 가치 있는 건 일로 얻는다는? 가족은 서로 얻는 게 아니라 함께 쌓는다는? 존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다는? 커피 타고 랩탑 열었다. 주문 검토, 유통사 연락. 봄 출시 계획. 농장 잃은 계절, 상실, 변화 속 계속됐다. 책상 위 민지 사진. 첫 수학 때 점고 지치고 차즉 범벅, 바보처럼 웃는. 그때 이미 지속될 걸 쌓았다는 걸 알았어. 핸드폰 들고 현우에게 문자. 수분 보충 기억해. 마누엘 힘들게 할 거야. 새 점 나타났다. 이미 배우는 중 고마워요, 아버지. 별거 아니야. 두 단어와 마침표. 하지만 솔직하고 거기 있고 시작이었다. 밖에서 해가 얼어붙은 차밭 위로 떠올라 눈을 금과 핑크로 물들였다. 몇 달 후 밭이 깨어나 싹이 트고 잎이 펼쳐질 테고 순환이 다시. 차밭의 교훈이야. 인내. 성장의 시간. 중요한 건 서두를 수 없음. 때론 새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차없이 잘라야 함 계절, 기다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커피 홀짝이며 아들이 텃밭까지 치기 배우는 걸 봤다. 이번 계절은 다를지도. 우리 둘 다 무언가 키울지도.